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볼 때는 반드시 미국장을 알아야만 합니다. 미국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코인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거의 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미국장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려면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매일매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세계 경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미국의 나스닥,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난 강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자율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주가가 빵 하고 튀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기술주 중심으로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엄청난 강세를 보일 때가 있었죠. 이때가 호황기였습니다. 물론 바이오 다음에 2차전지로 넘어갔고 2차전지 다음에 AI로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로봇으로 넘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이라는 것은 위험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였다. 따라서 코인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시작될 때 강세를 보였던 모습 있죠? 요거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는 이 내용들을 블로그에다 다 옮겨놨고요. 이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 채팅방 참여 링크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저희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주가가 9%나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도 3.8%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호재성 재료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에다가 돈을 줍니다. 왜 줍니까? 우리 검색 엔진 쓰라고. 그래서 애플도 경쟁을 붙이죠. 그리고 애플은 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이 사파리라는 프로그램의 검색 기본 엔진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기기를 만들었을 때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기서 검색 엔진을 다 사파리를 사용하는데 이 사파리가 구글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구글은 뭘로 돈을 벌죠?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있었다. 근데 이게 독점이다. 그래서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요거 떼서 팔아라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 법원 판결이 호재성 재료로 일어났죠. 판결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독점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구글과 애플이 꽝 하고 강세를 보였다. 이건 뭐 개별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술주가 강세를 끌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이날에 이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정리한 일정 중에 보면 FOMC가 회의를 하죠. 그리고 3, 6, 9, 12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첫 번째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여기 5일이죠, 5일. 미국 시간으로 5일이니까 우리나라는 6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고용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약간 달라요. 이거는 미국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부적인. 구인구직 보고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근데 상호 보완하는 역량이 있어요. 이걸 보는 이유가 뭐죠? 미국의 이자율 때문이죠. 9월 16일에서 17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돈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자율을 낮추겠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자마자 코인 시장이 어떻게 했죠? 여기 보이죠? 꽝 하고 뛰었던 거. 이거 잭슨홀 미팅이었거든요.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꽝 하고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그리고 PC 물가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발표된 거는 구인구직 보고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상호 보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볼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입니다. 뭐 내용은 블라블라한 것들은 우리가 관심 있을 필요가 없고요. 요거죠. 구인 건수 자체는 줄어든 것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데이터는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겠죠. 돈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이때 일어나는데 이때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코인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 시장의 힘을 보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프랑스랑 영국이 지금 재정이 불안한가 봐요. 얘네들이 재정이 불안해지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겠어요. 빌리는 게 뭡니까? 국채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재정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도 같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30년물 국채가 5%까지 치솟아 시장을 불안하게 했었죠. 하지만 유럽의 재정 불안은 남유럽 재정 위기 수준과는 다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불안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동시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뭐냐면 미국 경기 고용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자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경기가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생산력이 떨어지면 공장도 덜 돌아가고 자동차도 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은 기름 쓸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네. 그러면 기름이 남아 돌겠네. 국제유가 하락. 이런 내용도 있고요. 10월 달에 오펙 플러스가 열립니다. 오펙 플러스가 뭐냐면 오펙이 원래 산유국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또이또이 쳐가지고 가격 조정 좀 해보자 이러고 모인 미국 기구,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모임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붙었잖아요. 플러스는 뭐냐면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펙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기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러시아를 포함시켜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얘네들 모여서 증산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돈이 음승께. 지금 사우디도 돈이 없죠. 이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그 네옴시티라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때려 부어서 건물을 짓는다. 이게 160km였나? 500m짜리 건물을 160km를 짓는다. 이게 네옴시티 프로젝트거든요. 사우디에.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유가가 한 110달러 정도까지만 가져도 짓겠는데 돈이 없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기름을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죠. 미국의 그 쉐일 오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빨대 딱 꽂아가지고 기름 펑펑 쏟아나는 그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미국이 쉐일 오일 기술이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사이사이에 껴있는 기름들을 물을 쫙 쏴가지고 이걸 모아서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래서 기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알겠지만 기름 사이에 있는 기름을 뽑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요, 낮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꽂아 넣으면 빨대 꽂으면 나오죠. 그래서 1갤런당 갤런이 아니지. 뭐였더라? 드럼통. 이 드럼통 이름 뭐였더라? 169리터짜리인데 아무튼 1드럼인가요? 1드럼당 생산 단가가 9달러 정도 나옵니다. 겁나 싸죠. 근데 얘네들은 그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들은 1드럼을 생산할 때 약 한 40에서 50달러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 죽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네들 밀고 있잖아. 기름 뽑아내라고. 그러니까 기름은 더 많이 뽑히게 돼. 그러니까 이씨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면 치킨 게임 가볼까? 한번 확확 뽑아볼까? 얘네들 죽으면 기름값 빡 하고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증산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돈이 없죠. 다들 알잖아. 전쟁 났기 때문에 돈 앵권한 거. 그래서 러시아도 돈이 없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10월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증산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니까요. 어쨌거나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났다. 주식시장도 다시 안도감으로 돌아왔다.
왔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거 뭐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갔다. 근데 뭐 그렇다라는 게 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쭉 가라앉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뭐 어렵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벤트 이 코너 진행을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매일매일 미국장 쉽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코인TV라는 점에서 코인 때문에 이 미국장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저에 대한 코인의 의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 들어오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 간단한 설문조사 이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준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을 내놨다. 매파족 발언을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 매파다, 비둘기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매파라는 것은 공격적인 거고 비둘기파라는 것은 평화를 바라죠. 살이 뒤룩뒤룩 찐 비둘기, 평화. 뭐예요? 돈 풀자는 얘기예요. 돈을 풀자. 이자율을 낮추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둘기파가 득세를 해야지 이자율이 팍팍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파, 얘네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긴축되겠죠.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고 지금은 매파가 다소 우세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 조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매파 나오면 좀 그런데, 얘네들이 뭐 때문에 매파적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세를 근거로 현재 긴축 기조가 적절하다. 돈 줄이자. 이자율을 지금 하면 안 된다. 성급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왜? 트럼프가 뭐 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 가격에 플러스 뭐예요? 기본 가격에 관세가 붙는다는 이야기죠.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야, 이거 뻔한 거 아니냐. 관세를 그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게 되겠냐? 근데 거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왜 띄었다고? 파월이 잭슨홀 미팅이 뭐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세를 때리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도 있지. 그래서 그동안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건 일회적인 거다. 단기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이고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트럼프한테 의견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파월이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던 뭐 단기적인 효과든 이건 관심 없고, 그래서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럼 이자율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요 무식한 것들이 뭘 안다고? 무살렘 총재? 긴축 기조가 적절하다. 이런 나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스틱 총재는 좀 둔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지지. 기왕하는 김에 한 3-4번 하면 좋지 않나? 지금 몇 번 남았어? FOMC가 9월, 10월, 12월 3번 남았단 말이에요. 3번 다 하면 좀 좋아? 그럼 팡팡팡 이러고 올라갈 거 아니야. 한 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다. 그리고 이 양반은 2%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낮추는 거 뭐요? 긴축을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과 고용 둔화를 동시에 지적을 하면서 별로야. 아무튼 연준 의원들은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 경기가 여전히 좋고 관세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 이야기를 유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양반들의 생각인 거고,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베이지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FOMC 회의에서 3, 6, 9, 12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게 되죠. 베이지북은 경제 전망 발표 2주일 전에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 발표는 전망인 거고 미래를 보는 거고, 베이지북은 현재를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죠. 보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경제 전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경제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는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자를 낮출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게 베이지북입니다. 이 양반들의 의견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좋죠. 미국 경기가 박살날수록 뭐야? 돈을 풀기 때문이죠. 그래서 9월달에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경제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책 또는 소폭 성장, 소비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구매력이 줄어들어 소비가 둔화, 인플레이션은 이거 없애고 소비 둔화. 기업들도 신규 채용의 소극적 태도,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요거 발표 이후에 증시는 잠시 부진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뛰었습니다. 설명이 되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시 부진을 겪었습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용, 핵심을 보라는 이야기지. 핵심은 뭐예요?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이 시간봉으로 봤을 때 요렇게롬 상승세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 이자율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긴장감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거다. 베이지북이다. 베이지북에서는 이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파월 의장이 이자율 감축에 대한 뉘앙스를 풍겼고 베이지북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것은 이더리움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이게 잭슨홀 미팅이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정을 보면 9월 16일에서 17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상방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죠. 왜? 기대감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꼬라 박았잖아요. 여기가 뭡니까? 저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가 저점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 2주 동안 쭉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국 주식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 블로그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블로그에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팅방 링크 클릭을 하시면 요 설문조사 있거든요. 설문조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채팅방에서 재밌게 돈 한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